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장 효과 볼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떤 거 공부하고 계시는 거죠?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되는 과정, 가장 중요한 이행 단계, 화성, 즉 개화결실을 유도하는 것, 화성.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지난 시간에는 식물 외적인 요인, 자체 말고 외적인 요인에서 온도, 그중에서 춘화 처리를 봤고요. 이번에는 외적 요인 중에 이제 빛과 관련된 거, 일장 효과예요. 일장 효과가 뭔지, 지금 왜 공부하는지, 개화결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구나. 네. 근데 여러분, 용어를 일장 효과, 또 어떤 데는 일장 반응, 또 어떤 데는 일장 처리, 또 어떤 데는 광주기, 또 광주기성. 다 같은 말이에요. 네, 다 같은 말입니다. 네. 일장 효과란, 자, 일장, 낮의 길이에요. 말 그대로. 낮의 길이. 또는 명기라고 하죠. 명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시냐면요. 낮의 길이, 명기, 물론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이제 단답형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그게 일장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식을 낮과 밤의 길이로 보셔야 됩니다. 낮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 이거 했었어요. 작물에 분류했을 때 단일성 식물, 중일성 식물 기억나세요? 네. 그때 1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명기, 낮 길이가 1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긴 낮 길이일 때 개화결실이 잘 되는 식물, 장일성 식물 또는 장일식물, 이거보다 짧은 낮 길이일 때 단일성 또는 단일식물 했었죠. 네.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일반적인 분류겠죠. 어떻게 12시간을 딱 기준으로 해서 그럼 12시간 반은 무조건 장일? 그다음에 11시간 30분 무조건 단일? 네. 일반적으로 그렇구나. 일반적으로 12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구나.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장일성 식물은요. 낮 길이가 보통 12시간에서 14시간일 때 개화결실이 유도되는 작물. 조금 더 명확하기에는 16시간에서 18시간의 낮 길이, 빛이 있을 때 개화결실 화성이 유도되는 작물. 이게 장일이에요. 단일은요. 일반적으로 12시간 이하라고 하지만 8시간에서 10시간의 낮 길이일 때, 명기일 때 개화결실이 유도되는 작물. 됐죠? 네. 12시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나누는구나. 자, 그러면 광주기성이란 낮 길이의 변화에 의해, 하지만 뭐라고요? 낮, 밤 길이 변화에 의해 유도되는 식물의 생체 반응이다. 낮, 밤 길이의 변화가 식물의 생체 반응을 어떻게 일으킨대요. 근데 그 생체 반응에 보니까 발화, 화성, 개화, 추대, 저장기관의 형성, 낙엽, 휴면, 번식기관의 형성, 굉장히 많은데 영향을 미치죠. 사실 전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전체라고 보셔도. 근데 그 중에 보시면 이렇게 화성 딱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개화, 추대가 뭐죠 여러분? 추대? 꽃자루가 자라서 꽃 피는 거. 좀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꽃자루가 나오고 꽃 피는 거. 개화결실 화성하고 관련 있죠. 번식기관. 네. 화성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낮과 밤의 길이가. 오케이. 자, 이번 파트부터는 암기거리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딱딱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일장 효과란 그런 건데 그 중에서 지금 빛이잖아요. 낮의 길이. 결국 뭐예요? 빛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빛이 화성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그 빛, 가시광선 중에 적색광. 적색광 또 나오네요. 그리고 이거 나노미터예요. 나노미터. 네. 적색광. 또 나옵니다. 광과 청적. 광합성은 가시광선에 청색광과 적색광이 좋고,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장 효과 하는 거죠. 적색광 또 나와요. 근데 지금 정리해 놓지 마시고 이따 또 빛 나오니까요. 적색광은 또 좋구나.
낮 길이가 길고 짧은 게 좋은데 어쨌든 그때 작용하는 빛은 적색광이 가장 그 일장 효과를 많이 일으킨다. 일장 효과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많이 일으킨다, 일장 처리에 반응이 좋다, 개화결실을 잘 유도한다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야간 조파 나오네요. 뭐 야간에 조명을 쏴서 야간을 깨트린대요. 자, 밤에 연속 길이를 짧게 하는 게 야간 조파래요. 제가 명기, 낮의 길이 일장이지만 낮과 밤의 길이로 우리 인식합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미리 잡고 들어갈게요. 장일식물은요, 장일성 식물, 낮이 일반적으로 12시간보다 길고 보통은 12시간에서 14시간, 좀 더 명확하게 개화 결실 화성이 유도되려면 16시간, 18시간, 작물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 장일성 식물은요, 명기의 낮 길이에 총량, 총 길이가 중요해요. 낮의 총 길이. 낮의 총 길이. 자, 단일성 식물은요, 연속 암기의 길이가 중요해요. 다시, 장일식물은 중간에 끊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빛이 비춰지는 낮 길이의 총량, 총 길이가 중요해요. 그게 개화 결실 화성에 영향을 미친대요. 단일식물은 암기가 중요한데 연속돼야 돼요. 암기가 10시간인데 10시간이 필요한데, 아니죠. 단일식물이면 단일 장야니까 뭐 14시간이 필요하다 쳐요. 14시간이 필요한데 중간에 야간에 조파에서 딱 끊어졌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연속 암기. 네. 얘는 연속이 아니어도 되고 얘는 연속이어야 하고, 이렇게 먼저 잡고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재배학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춘화도 결국 화성을 유도한다, 개화결실을 유도한다, 수량, 재배와 관련돼 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예요. 단일식물은 단일, 장야, 그쵸? 단일이면 장야잖아요. 우리 그렇게 인식하시는 게 좋아요. 밤이 길게 필요하대요. 밤이 길어지면, 연속 암기가 길어지면 개화결실이 잘 된대요. 수량하고 연관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출하를 좀 늦춰야 돼요. 얘가 빨리 개화 결실되면 안 돼요. 근데 단일식물이에요. 내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게. 근데 지금 밤이 긴 계절이에요. 겨울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억제해야 되잖아요. 다시, 제가 지금 단일식물 제일 대표적인 거 국화예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국화를 재배하고 있어요. 근데 국화는 단일식물이에요. 단일식물이면 장야가 필요해요. 연속 암기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겨울철이에요. 겨울철 장야네요. 그러면 개화결실이 잘 된대요. 내가 출하를 좀 늦추고 싶어요. 그럼 개화결실을 억제해야 되겠죠? 그럼 장야 조건을 깨트리는 거예요. 뭘로? 빛을 쏴줘서. 중간에 빛 한번 쏴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잠깐이 아니라 일정 기간. 그래서 연속 암기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단일 장야 조건이 깨지기 때문에 개화 결실이 억제돼요. 그럼 출하 시기를 좀 늦출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재배에 이용하는 거예요. 오케이죠? 네. 이건 이제 좀 이따 나오니까 보고요. 일장 효과란 그런 식으로 빛의 총량, 총 길이 또는 연속 암기에 의해서 화성을 좌우하는 거구나. 자, 일장의 종류 한번 볼게요. 종류. 유도 일장. 개화 결실을 유도할 수 있는 일장. 막 촉진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막 유도. 반대 비유도 일장.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최적 일장도 있어요. 최적. 이거는 개화 결실 화성에 가장 적합한 일장. 그쵸? 네. 유도하고 최적은요, 세트로 다녀요. 세트. 네. 유도가 시작되고 그 안에 이제 최적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한계일장, 다른 말로 임계일장, 같은 말이에요. 이거 같은 단어. 네. 식물의 일장 반응에서 일장 반응 뭐라고요? 낮 길이, 밤의 연속 길이로
화성의 개화결실에 영향을 미치는 거, 거기에서 경계나 기준이 되는 낮의 길이다. 자, 이 용어의 정의가 뭐라고요? 임계일장 또는 한계일장. 장일 단위를 구분짓는 일장이다. 임계 한계일장. 자, 이 한계일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짧은 조건에서 개화하면 단일, 이보다 긴 조건에서 개화하면 장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계일장 그냥 12시간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12시간, 12시간. 12시간보다 짧은 조건 단일, 그때 개화 결실되는 거. 긴 조건에서, 여러분 개화예요. 발화 아니에요. 긴 조건, 그러면 장일. 오케이? 네. 근데 용어의 정의는 용어의 정의고요. 우리는 지금 시험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책에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있네. 바로 다음에 나오네요. 이거 먼저 볼게요. 저 한계일장, 유도일장, 최적일장과 관련해서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별 4개. 자, 장일식물이에요. 우린 장일식물 하지만 장일단야. 그리고 뭐라고요? 장일단야. 얘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명기, 낮의 총 길이. 연속이 아니어도 돼요. 연속 아니어도 이렇게 딱 입력해 놓으세요. 네. 그러면 일단 얘는 낮의 총 길이가 개화결실을 좌우한대요. 길면 개화결실이 유도된대요. 그러면 유도되는, 그리고 그 유도된 이후에 최적이 있겠죠. 최적일장, 유도일장은 장일 측에 있고 낮이 길어야 있고, 한계일장은요 반대로 단일 측에 있대요. 한계일장 용어의 정의는 우리 그냥 용어의 정의들을 인식하시고 암기하시고, 유도 비유도의 구분, 장일 단일 구분의 기준이 되는 일장, 한계 임계일장. 아, 장일식물은 장일일 때 최적 유도일장이 있고, 반대죠. 최적 유도일장이 장일 측에 있고, 그 한계 구분이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는 일장인데 그건 단일 측에 있구나. 이거 보기예요, 보기. 그냥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어려우시면 이게 총 낮의 길이에요. 24시간으로 우리 보자고요. 낮이 12시간보다 길어야지 개화결실된대요. 화성이 유도된대요. 얘가 장일이에요. 장일식물. 즉 유도 최적일장은 장일 측에. 그럼 24시간 중에 남은 일장. 사실 요게 한계긴 하지만 남은 일장, 한계일장은 단일 측에. 이거 반대로 종종 나옵니다. 반대로. 자, 장일식물은 최적 유도는 장일. 당연하겠죠. 반대, 한계일장은 사실 이 유도일장이 시작되는 그 기준이 되긴 하지만 말 그대로 한계예요. 그거보다 밑에면 유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개화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측에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얘죠. 이제 다 지우고 볼게요.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거. 작물. 뭐 그렇게 단일성, 장일성, 혼행성, 호혼성, 내산성, 내염성 뭐 많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예, 대표적으로 시험 나오는 얘는 별 4개라면 최적일장 유도는 장일 측에, 그 시작이 되는 한계일장은 단일 측에, 그냥 24시간을 놓고 생각하세요. 24시간이 다 낮이다 놓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대표적 작물을 어떻게 암기할까요? 단일도 나오고 중일도 나와요. 장일. 일단 장일성 식물이죠. 장일. 양파.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아마 있네요. 네. 장일. 양파, 아마. 그 다음에 양이 또 나와요. 양귀비, 아주까리. 그 다음에 상추도 있네요. 양아. 상추, 양귀비, 아주까리. 그 다음에 감자하고 티머시가 있네요. 네. 감티. 우리 감자튀김을 젊은 친구들이 감튀라고 줄여 부르거든요. 감튀. 그 다음에 맥류는 뭔지는 아실 거고, 맥시. 장량아, 상량아, 감튀를 맥스 최대로 주세요. 뭐 어떻게 남기해야 되니까.
장일성, 양파, 그다음에 아마, 상추, 양귀비, 아주까리, 감튀, 감자, 티머시, 맥류, 시금치. 장량아, 상량아, 감튀를 맥시로 주세요. 자, 식물의 일장형 보고 있는 거죠. 장일, 단야 식물. 낮에, 지금 세 가지 나왔어요. 낮에 총 길이가 중요하다. 낮, 빛이 비춰지는 총 길이가 중요하고 그 빛은 가시광선의 적색광이 좋다. 최적과 유도 일장은 화성 유도하는 거죠. 장일 측에 한계가 되는 일장은 단일 측에 있다. 그 다음에 요거. 단일 장야 식물 볼까요? 자, 이 친구는 단일 장야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낮의 길이보다 연속 암기가 중요해요. 연속 암기. 사실 장일 식물보다 단일 식물이 더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국화 때문에 그래요. 국화. 제가 국화, 콩과 작물을 항상 신경 써두세요. 네. 연속 암기. 자, 일단 단일 상태일 때 낮 길이가 12시간보다 짧을 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0시간에서 8시간일 때 개화 결실이 유도 촉진되는 식물이다. 그럼 얘는 유도되고 최적인 거는 단일측에 있고요. 이걸 다 24시간 낮이라고 봤을 때 단일이어야 돼요. 이때 유도 촉진된대요. 그럼 이 한계가 되는 건 장일측에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네. 사실 한계 일장과 식물의 광주기성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네. 또 작물 나오네요. 작물. 작물. 대표적 작물. 대표적 작물. 아유, 많네요 또. 네. 자, 일단 단일성이죠. 단일성. 네, 여러분 여기 물론 이 외에 다른 작물을 예시로 들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여기 대표적 작물에 최근에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 더, 두 개를 더 써놓으세요. 칼랑코에. 그 다음에 포인세티아. 작물을 추가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래도 종종 나오니까 칼랑코에 포인세티아 더 써놓으세요. 그러면 일단 단일성 식물은요. 셀비오 또는 살비아, 그죠? 그 다음에 칼랑코에 뭐 이런 거 다 같이 해서 칼, 국, 그 다음에 여기 수. 이게 뭐예요? 단일성, 칼랑코에, 그 다음에 국화, 여기 스자 들어가는 거 많잖아요. 스자. 객관식이잖아요, 우리는. 일단 스자 들어가면. 네. 단칼국수, 단칼국수에 깨 있죠? 들깨, 참깨, 그 다음에 콩이 있네요. 깨가루, 콩가루를, 깨가루, 콩가루를 살포했대요. 단칼국수에 깨가루, 콩가루를 살포하고, 그 다음에 목화, 나팔꽃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담배 나오네요. 벼 나오고요. 벼를 폈대요. 아, 별짓 다 하네요. 단일성 식물, 단칼국수에 깨가루, 콩가루를 살포하고 먹고 나서 담배 폈대요. 담벼 폈대요. 단칼국수, 깨콩, 살포, 송나, 목합니다. 제가 자꾸 목련이라고 그러네요. 네. 암기해야 됩니다. 자, 중성 또는 중일성 식물. 일장이 크게 영향받지 않아요. 일장이 영향받지 않아요. 매우 넓은 범위 일장에서 개화 결실이 유도된다. 대표적 작물, 이 친구는요. 이거 중요해요. 일장 반응이 아니라 이 작물 때문에. 중일성, 중성식물, 가식과가 있네요. 그 다음에 강낭콩, 당근, 그 다음에 샐러리, 오이, 호박, 고추, 토마토. 아, 이것도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여러분만의 암기 팁이 있으면 카페에서 공유해 주시고 중일성 식물이잖아요. 그쵸? 고추 있네요. 고추. 그 다음에 샐러리 있어요. 그 다음에 오이, 호박이 있네요. 그 다음에 가지가 있고요. 중고 물품을 세일했더니 호가가 자, 댕강,
댕강 됐대요. 그래서 반토막 났대요. 객관식이니까 연상만 되면 되잖아요. 중고 물품을 세일했더니 중일성, 고추, 샐러리, 호가가 호박, 가지과, 댕강, 당근, 강낭콩, 그다음에 반토막 났대요. 그다음에 여기 오이까지. 작물 이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작물. 자, 일단 지금 본 거는 일장 반응이 뭔가 하고 장일, 중일, 단일 각각이 어떤 식물인가, 그리고 장일 단야, 명기의 총 길이, 그다음에 단일은 단일 장야, 연속 암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작물하고. 근데 여러분 조금 어렵게 들어가시면 요즘에 글쎄요, 손해평가 시험에서 이거 나올까 싶긴 한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시면 정일식물도 있어요. 정일식물. 대표적으로 뭐 사탕수수 같은 이 친구들은요, 단일도 아니고 장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좁은 범위, 예를 들어서 사탕수수 같은 경우는 낮의 길이가 12시간에서 12시간 45분 요 사이에서만 개화 결실이 유도된대요. 아주 좁은 범위의 일장에서만 개화 결실이 유도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냥 좁은 범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냥 고르는 거 이렇게 나올 정도면 모를까. 네. 어쨌든 아주 좁은 범위의 일장에서 개화 결실이 유도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일성하고 반대겠죠. 정일식물은. 그리고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의 또 하나 나온다면 아주 좁은 범위 일장에서 화성이 유도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개 일장이 둘이다 이거예요. 아까 장일식물은 최적과 유도는 장일 측에, 한 개가 되는 건 단일 측에, 단일식물은 반대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 친구들은 한 개 일장이 두 개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 12시간에서 13시간 요 사이에서만 개화 결실이 유도된다? 그러면 여기가 한 개 일장인 거예요. 여기가. 두 개가 있다. 잘 메모해 놓으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저기예요. 이해를 위해서는 연속 암기, 낮의 총길이고요. 그 다음에 작물의 이름, 그리고 단일, 장일, 중일, 정일식물 구분하는 거. 자, 일장 효과에 관계하는 조건 볼게요. 영향을 미치는 거, 일장 효과. 일장 반응에 낮 길이, 밤 길이가 개화 결실을 유도하는데 또 그거 말고 어떤 게 또 영향을 미치니, 일장 효과에. 낮 길이, 밤 길이 말고 어떤 게 또 영향을 미치니 봤더니 일단 질소가 있네요. 질소. 그다음에 광의 파장 나오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 중요한데 관계하는 조건 자체는 중요해요. 별 4개, 5개 돼요. 중요한데 1, 2,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연속 암기가 야간 조파 있어요. 10문제 나오면 9문제 여기서 나와요. 9문제. 아까 야간 조파 우리 뜻은 봤었죠. 일단 질소 시용. 질소. 단일 식물은 질소 요구도가 크다. 여러분 이거 바꿔 나오면 안 돼요. 질소가 충분해야 돼요. 장일 식물은 질소 요구도가 작대요. 단일 식물의 질소를 적게 질소 요구도가 크니까 많이 줘야지 생육이 촉진된다. 개화 결실이 유도된다. 일장 효과가 더 잘 나타난다. 장일 식물은 질소 요구도가 작기 때문에 적게 줘야지 일장 반응, 일장 효과가 더 잘 나타난다.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낮 길이는 단일이고 장일이고 그거 유지될 때. 단일 장야, 장일 단야 조건이 유지되면서 그 전제 조건 하에 질소를 많이 주고 적게 줄 때 그 효과가 더 잘 나타난다. 이해되시죠? 근데 왜 저럴까요? 왜 저럴까요? 우리 여러분 그냥 CN 비율로 이게 뭐 아무리 뭐 학자들이 효과가 이제 없다, 뭐 그렇게 크지 않다 뭐 해도 우리는 CN 비율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어요. 단일 식물은 뭐죠? 단일 장야, 낮이 짧죠?
빛을 받는 기간이 짧아요. 그러면 광합성을 짧게 하겠죠. 양분이 광합성에서 만들어지는 양분, 탄수화물이 적을 때 개화결실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 탄수화물이 작을 때, 그럼 질소 요구도가 클 때. 장일식물은 뭐죠, 반대로? 낫 길이가 길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광합성을 많이 해서 탄수화물을 많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탄수화물이 많을 때 개화결실이 유도된다. 그러니까 질소가 적을 때. 됐죠? 요거 반대로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네. 이 일장 효과에 관계하는 조건은 단일 장일이 지켜진다는 전제하에 이런 게 영향을 또 미치는데 자체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빈도는 연소감기, 야간조파에서 나오는 확률이 크다. 이게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질소가 일장 효과에 또 영향을 미치고 광 나오네, 광. 자, 우리 아예 그냥 암기하세요. 광과 청적 이거는 암기하셨을 거고 이제 네, 광합성, 가시광선의 청색, 적색광. 그 다음에 지금 일장 반응이죠. 자, 적자청.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적색광이 가장 효과가 큰데 우리 스펙트럼은 그림 봤었죠. 그 다음에 자색광, 청색광 순서로 좋대요. 적자청, 흑자청 말고 적자청. 암기할 거 많죠. 네, 저기 위에 작물도 중요하고. 네. 이거 이제 빛의 파장 관련해가지고는 하나 정도만 나중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광가청적, 적자청. 물론 안토시안, 안지어자자 이런 거 저온, 자외선 뭐 다 중요하지만 네. 연소감기, 야간조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나온다 보세요. 나온다. 연소감기가 중요하다. 아까 뭐였죠? 연소감기가 중요하다. 기본은 그거예요, 여러분. 단일식물. 단일, 장, 야, 밤이 길어야 되는데 특히 암기가 연속이어야 되는구나. 연속이 깨지면 효과가 없구나. 효과가 없다? 일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구나. 개화결실 화성 유도되지 않는구나. 단일식물은 일정 기간의 연속 암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일장에서 낮길이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장일은 낮에 총 길이, 연속이 아니어도 되지만 단일식물, 얘가 문제 많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연속 암기가 필요하다. 자, 야간조파 볼게요. 근데 여러분, 야간조파. 같은 말로 암 중단 또는 암기 중단. 근데 어디 찾아보시면 광 중단도 같은 말로 돼 있어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암을 중단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긴 밤에 빛을 쏴줘서 암기, 야간조파 이건 이해가 돼요. 깨트리는 거는, 연소감기를 깨트리는 거는. 근데 광 중단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반대예요. 낮이 긴데 거기에 암기를 일정 조건을 시설 재배 같은 거 가능하잖아요. 암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광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간조파 암기 중단과 광 중단은 반대겠죠. 밤에 조명을 줘서 암기를 깨트리는 것과 낮에 암기를 형성해서 광을 중단하는 것과 반대겠지만 왜 대부분의 책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면 같은 말로 나오냐면 인위적으로 낮이나 밤의 길이를 조절해서 일장 효과를 좌우하는 거. 이해되시죠? 인위적으로 밤을 깨트려서 낮을 깨트려서 화성에 영향을 주는 일장 효과를 좌우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같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연소감기 중간에 광이 조사되면 단일 효과는 소멸된다. 단일 효과? 단일 장애할 때 개화결실 유도되는 게 소멸된대요. 자, 이걸 아까 제가 국화를 예를 들면서 재배에 이용할 수 있다. 억제 재배할 내가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결과적으로는 결론은 그거죠. 결론은. 네. 자, 단일 식물의 연소감기 중간에 광이 조사돼서 연속 암기가 중단되면 포인트예요. 암기의 총합계가 명기보다 길어도 총합계 상관없어요.
필요 없어요. 연속이어야 돼요. 총 합계가 명기보다 길어도 단일 효과는 소멸돼서 개화 결실되지 않는다. 화성이 유도되지 않는다. 자, 야간조파 뜻 아시겠죠? 자, 장일식물에서 장일식물, 우리는 장일식물이라 쓰고 뭐라고 하죠? 장일, 단야, 즉 얘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낮의 명기의 총량, 총길이에요. 연속이 아니어도 돼요. 연속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장에서는 지금. 자, 이럴 때 개화결실이 유도된대요. 낮이 길 때 개화결실이 유도된대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야간조파 효과를 위해서는 적색광이 가장 좋다? 이건 뭔 얘기냐면 야간조파의 효과를 위해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거예요. 야간조파의 효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암기를 깨트리든 낮을 명기를 깨트리든 그에 의해서 일장 효과, 개화결실, 화성을 유도, 좌우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위해서는 적색광이 가장 좋다?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겨울철에. 겨울은 뭐예요? 낮이 짧고 밤이 길잖아요. 그쵸? 겨울철에. 근데 제가 지금 장일식물을 재배하고 있어요. 근데 겨울이에요. 낮이 길어야 돼요. 총 길이가 길어야 돼요. 낮이 길어야 돼요. 근데 지금 겨울이에요. 낮이 짧아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개화결실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낮을 길게 만들어주면 되죠. 보광하면 되죠. 보광. 뭘로? 적색광으로. 적자청. 적색광이 제일 좋대잖아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면 요거예요, 요거. 다시. 단일 장야는 연속 암기가 중요해요. 깨지면 소용없어요. 내가 만약에 단일 장야 식물, 단일 식물 대표적인 거 국화를 재배하고 있는데 개화결실을 억제시키고 싶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예시. 그럼 장야 조건을 깨트리면 돼요. 뭘로? 야간조파로. 이거를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정직하게 야간조파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뭐 인근에 가로등이 있어서 빛이 조사돼서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네. 그럼 장야가 깨지면 개화결실이 억제되니까 일장 효과가 억제되니까 출하 시기를 늦출 수가 있어요. 네. 또는 반대죠. 내가 만약에 이걸 빨리 개화결실시켜서 빨리 내보내고 싶어요. 밖으로 내보내는 촉성재배가 필요해요. 그럴 때는 반대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요? 단일 장야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죠. 단일 조건을 만들어주면 돼요. 단일 조건. 근데 지금 여름이래요. 만약에.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름이에요. 난 국화를 재배하는데 빨리 내보내고 싶어요. 여름은 뭐예요? 장일이잖아요. 장일. 그럼 단일 조건을 만들어주면 돼요. 또는 장야 조건 똑같은 얘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름철에 암기 형성해주면 되죠. 암기. 또 다른 얘도 종종 나옵니다. 장일 단야 식물 일장 효과로 개화 촉진시킨다. 우리 여러분 촉진을 시켜야 되는지 억제를 시켜야 되는지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촉진시켜야 된다. 근데 겨울철이다. 겨울은 단일인데 얘는 장일이 돼야 되는데 낮 총 길이가 길어야 되는데 보강해준다. 뭘로? 적색광으로. 오케이? 여러분 요거 공무원 기출문제예요. 밑에가 조금 잘렸으니까 위로 조금 올릴게요. 이런 거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라고. 아직까지 손해평가사에서 이런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장일식물, 장일, 단야 헷갈리시면 써놓으세요. 낮 총 길이 연속이 아니어도 상관없구나. 자, 얘 지금 낮 총 길이가 12시간보다 기네요. 임계암기는 일반적으로 12시간 그냥 인식하시고, 네. 12시간보다 기네요. 낮 총 길이가 기네요. 그럼 개화돼요, 안 돼요? 개화되죠. 개화되죠. 개화, 오케이. 자, 장일식물. 장일단야, 낮 총 길이가 길어야 돼요. 아이고.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그림이라서 지금 이게 애매하긴 하지만, 지금 중간에 암을 형성해줘서 낮 길이를 깨트려줬죠. 연속을 깨트려줬죠. 상관없다고요.
장일, 단야 식물은 상관없다고요. 이렇게 보면 명하고 명을 더하면 암과 암보다 이게 사실 그래프가 조금 더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명 길이가 더 길잖아요. 총 명 길이가 더 길어요. 얘도 개화 오케이. 개화 오케이. 자, 이번엔 단일 식물이에요. 그러면 써놓으세요. 단일, 장야. 얘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연속 암기. 일단 단일 장야 조건 맞네요. 단일 장야 연속 암기 개화 오케이. 개화 오케이. 자, 4번 볼게요. 단일 장야 연속 암기. 이렇게 봤더니 암기가 아무리 길어도 중간에 깨졌죠. 그럼 이게 개화? 안 오케이. 답은 4번.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여기 2번에 이 명이 암보다 합쳤을 때 더 길다라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나게 했을 텐데, 네. 이걸, 사실 이거 나오면요, 무조건 이거예요, 답. 연속암기 깨지는 거.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연속암기인지 아니면 낮의 총길인지, 네. 자, 이런 게 개화 결실에 영향을 미친다. 오케이. 자, 식물의 발육 단계 나왔던 얘기 또 나옵니다. 네. 어느 정도 진정돼야지 뭐가 반응한대요.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죠? 일장 조건 하는 거죠? 빛 하는 거죠? 빛. 빛이 얼만큼? 빛. 일장. 광. 뭐예요? 광형. 그렇죠. 똑같은 말을 이렇게 써. 어느 정도 발육 단계가 진전돼야 일장 효과가, 그렇죠. 어린 조직은 감온.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감광.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세 등분으로 구분하면 어릴 때는 감온,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감광, 그 다음에는 아무 감흥 없음. 늙은 조직. 그 얘기입니다. 자, 일장 효과에 감흥하는 부분. 잎이래요. 잎. 감흥하는 부분, 잎. 어린 잎은 잘 감흥하지 않고 우리 어떤 게 그 반응이 나타나는 부분. 생장점 아니면 잎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생장점 나왔죠. 네. 어린 잎은 일장에 잘 감흥하지 않고 빛에 감흥하지 않고 성엽에서 감흥하며 지금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더 늙은 잎으로 갈수록 떨어진다. 잎에서 개화 유도 물질이 형성된다. 이걸 이제 중요하진 않아요. 개화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플로리겐이라고 해요. 플로리겐. 근데 이 플로리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이거 아무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네. 우리 낮 기간에 광합성 하잖아요. 그쵸? 어디서요? 잎에서 광합성 하잖아요.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잎의 엽록체 광합성을 해요. 그럼 그 광합성이 광합성으로 생성된 물질이 밤 기간에 이 개화 호르몬을 유도한대요. 근데 연수감기가 깨져버리면 이게 유도가 잘 안 된대요. 단일식물. 어쨌든 개화 호르몬 이런 게 플로리겐 혹시나 나오면 개화 호르몬이구나. 플로. 화성, 개화. 네. 넘어갈게요. 생장조절제 나오네요. 여러분 생장조절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옥신은 좋은 거, 지베렐린은 질소하고 연결, 시토키닌은 자꾸 분열시키는 거 이런 거 했었죠. 네. 여기서도 나옵니다. 일단 장일식물, 옥신하고 지베렐린이 나오는데요. 장일식물에서는 옥신 촉진이에요. 화성을. 그다음에 지베렐린, 장일주권에서 효과가 커요. 특히 저온이 같이 유지되면. 근데 단일식물에서는 옥신 효과 없어요. 지베렐린 별로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옥신하고 지베렐린 나왔을 때 효과가 있다 그러면 장일이에요. 장일. 효과가 촉진된다. 지베렐린, 저온, 장일 다 지읒. 옥신, 지베렐린 일장과 관련되면 무조건 장일식물. 네. 자, 그러면 낮의 길이가 빛이 또 단일식물에서 사실상 연속암기가 화성 이외에 어떤 다른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이 별 하기도 죄송한데 별 5개. 가장 가능성 높은 거는 아까 야간 조파, 국화, 암중단, 그 다음에 얘예요. 네, 뭐 별 4.5개? 자, 햇빛이 화성 유도 이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첫 번째 저장 기관을 발육시킨대요. 발육. 특히 많이 나오는 거 고구마의 덩이뿌리, 감자의 덩이줄기. 물론 여러분 보기 우리 객관식으로 하면 1. 저장기관의 발육, 2. 성의 표현, 3. 영역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고구마의 덩이뿌리 발육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가 보기로 나오냐 아니면 세부적인 게 보기로 나오냐 이 차이인 거죠. 달리아 얄뿌리, 마이 비대근 등 단일 조건에서 발육이 촉진된다. 양파의 비늘줄기, 또 인경이죠, 인경. 얘는 장일 조건에서 발육이 촉진된다. 이걸 또 구분해야 되네요. 단일 조건에서는 대부분 양파 비늘줄기는 장일 조건. 여러분, 비늘줄기, 인경, 양파 이렇게 길잖아요. 장일. 길으니까 장일 조건. 장일 조건에서 촉진된다. 자, 빛이 일장이 다른 개화 촉진 외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거 성의 표현.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성의 표현과 나중에 성전환이 나와요. 얘는 성의 표현. 자, 오이나 호박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친구들은요. 단성화예요. 단성화. 단성화가 뭐죠? 식물은 우리 꽃의 구조 봤잖아요. 이렇게 암술이 있고 그 다음에 수술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꽃에. 그쵸? 양성화. 대부분의 꽃은 양성화예요. 그런데 단성화는 꽃에 암술만 아니면 수술만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단성, 하나의 성. 근데 얘가 같은 식물체, 같은 개체에 피는 거예요. 여기는 양성화, 여기는 암꽃, 여기는 수꽃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같은 하나의 개체에 기본적으로 양성화지만 이런 단성화들은요. 하나의 개체에 여기는 수꽃만 여기는 암꽃만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단일 조건에서 암꽃이 많아지고 또는 암꽃 착생이 증대하고 이렇게 보기에 많이 나와요. 암꽃이 많아진대요. 뭐예요? 수정이 잘 되겠죠? 수량 증대. 여러분 결국 춘화든 일장이든 여기 나오는 뭐든 다 재배, 수량 증대. 자, 오이 호박 단일 하나 더해지면 저온 조건, 저온 단일 조건에서 암꽃 착생이 많아진다. 또는 단일 처리하면 암꽃 착생이 많아진다. 수량이 증가한다. 장일 조건에선 수꽃이 많아지고요. 자, 일장이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거 영양생장. 영양생장 우리 이거 인식하시죠? 지금 키 크고 비대 콩과 같은 단일 식물이 콩 우리 아까 뭐였죠? 또 다 까먹으셨으면 단칼국수에 살포시 뭘 뿌렸어요? 콩가루, 깻가루 뿌렸잖아요. 그 다음에 먹고 나서 담벼 폈잖아요. 담벼. 칼랑코에 국화, 그 다음에 스자 들어가는 거, 수 들어가는 거, 셀비아, 포인세티아, 콩, 들깨, 참깨, 그 다음에 목화, 나팔꽃, 담배, 벼. 여기 콩 들어가네, 콩. 단일 식물이 장일 조건에 놓이면 영양생장이 지속돼서 비대해진다. 단일 식물, 단일이어야 개화 결실되는데 장일에 놓였대요. 그러면 개화 결실, 생식생장이 안 되는 거죠. 화성은 이행하는 단계지만 여러분 생식생장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네. 양배추 같은 장일 식물이 우리 아까 양파, 장량화, 상량화 했었죠. 네. 장일이래요. 근데 거기서는 양파하고 양귀비 나왔지만 양배추도 알아놓으세요. 양배추. 어차피 찍기예요. 예. 양배추. 장일 식물이 단일 조건에 놓이면 장일이어야 개화 결실이 유도되는데 일단 단일 조건에 놓이면 개화 결실이 안 되겠죠? 추대가 되지 않고로 그렇게 표현했네요. 추대. 꽃대가 자라서
꽃자루가 자라서 꽃이 형성되는 거 생식생장이잖아요. 추대가 되지 않고 왜요? 장일이어야 개화결실 화성이 유도되는데 단일 조건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표에서만 딱 붙어있는 근출엽형 식물이 된대요. 자, 등숙, 결협. 지금 일장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등숙. 등숙은 뭐예요, 여러분? 어감에서 느낌 오시죠? 네. 수확 가능할 정도로 다 익은 거예요. 결협은 뭐예요, 결협? 이런 콩과 식물에서 결협, 콩과 식물에서 수정이 다 돼갖고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둘 다 생식생장이에요, 생식생장. 자, 생식생장과 관련된 용어 지금 뭐 나왔어요? 개화, 결실, 또요. 이걸 유도하는 거 화성, 또요. 지금 뭐 여기 등수, 결협, 위에 있네 추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생식생장 됐죠? 네. 신장생장, 비대생장, 질소, 도장, 웃자람, 영양생장. 네. 그러면 단일식물, 단일조건, 생식생장, 화성유도, 등숙결합이 촉진되겠죠. 여기 문제 예시. 여러분 이 1, 2, 3, 4를 예시로 나올 수도 있고 밑에 있는 내용을 나올 수도 있고 이해를 하면은 찍기 확률이 높아져요. 네. 물론 이런 거는 암기하셔야 되겠지만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일장 효과의 활용. 우리 다 했어요. 활용 뭐예요, 결국? 활용. 수량증대. 개화 결실을 어떻게 촉진시킬 거니 아니면 아까 야간 조파처럼 억제시킬 거니. 여러분 야간 조파 그건 진짜 장일 단야부터 써놓고 옆에 지금 계절이 단일인가 장일인가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억제인가 아니면 촉성인가. 그럼 연수감기를 깨트리면 되고 아니면 장일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보광해서 적색광으로. 일장효과의 활용. 개화기 조절하면 뭐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성식물 아까 오이 호박 단일 암꽃 많아지고 저온 단일 장일엔 수꽃 많아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것도 동그라미 1, 2, 3, 4가 보기예요. 실제 시험에 나왔던 보기들. 그다음에 6종.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는 별 4개. 아예 이렇게 해서 영어 이름이 조나단이 아니라 고나단. 영어 이름. 고구마 순을 나팔꽃에 접목해서 단일 처리. 단일이 이건 건 아실 거고. 고나단. 아까 우리 일장 처리가 효과를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장기관의 발육이 있었죠. 고구마. 그다음에 감자 있었잖아요. 네. 양파는 기니까 장일, 뭐 고구마, 감자, 달리아 뭐 이런 거는 단일 있었잖아요. 저장기관이 발육했다? 양분이 많이 쌓여요. 단일 처리하면 그 양분, 동화 물질이 빠르게 이동한대요. 빠르게 이동해요? 개화가 유도되는구나. 아니, 단일 처리, 일장 처리 자체의 목적이 있잖아요. 고나단, 아예 암기하세요. 고나단. 다음 수량 증대.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 1, 2, 3, 4를 보기로 제시할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시 나오면 이제 커트라인이 확 낮아지죠. 네. 한지형 목초는 즉 북방형 목초는 장일 식물이지만 장일 여러분은 장일 단야 낮에 총 길이가 중요한 작물. 단일기에 낮 길어야 되는데 단일기에 장일 조건을 만들어 주거나 어떻게 보광해야 되겠죠? 낮이 짧은데 장일 만들려면 보광해야 되겠죠? 적색광으로. 또는 야간 조파를 하면 단일기에 단일 장야 기간에 야간 조파해버리면 총 길이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단일기예요. 낮이 짧고 밤이 길어요. 근데 야간 조파해서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낮길이 이만큼을 낮길이를 늘려준다고요. 그러면 장일 효과가 발생해서 총 길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야간 조파 총 길이.
낫 길이를 늘려주는구나. 그러면 신장되고 산초량이 증가한다. 네. 자, 아까 성의 표현 있었죠? 오이호박, 암꽃 착생이 증대한다. 여기 이제 여기 이제 2개가 나와요. 2개. 네. 여기 아니죠? 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요거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성전환 3. 아까는 성의 표현이었고 암꽃 착생 증대. 얘는 아예 성이 바뀌어져 버린대요. 3은 단일 조건에서 성전환이 된대요. 3은 네. 그래서 암그룹 성전환했는데 일부러 수그루를 만들려는 건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3은 단일 조건에서 성전환이 되므로 자, 오이호박은 암꽃 착생 증대 3 성전환 둘 다 단일이에요. 단일일 때 좋은 거예요. 얘도 단일. 위에 아까 얘도 단일. 네. 자, 여러분 오늘 일장 반응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온장일, 장일 단야, 그다음에 단일 장야, 낮에 총 길이, 연속 암기, 그다음에 야간 조파, 장일, 단일, 중일성, 각각의 예시 작물들, 그다음에 이용되는 거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이 다 시험에 출제됐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 조합해서 이거예요. 개화 되니 안 되니 묻는 거. 어떻게 보면 암기 중에서 이거는 좀 험하긴 해요. 네, 네. 자, 이번 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진짜 다 끝났어요. 이제 암기만 남았죠. 네. 중간중간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강의는 좀 이제 쉬어가는 환경오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잘 해놓으시고요. 다음 강에 뵐게요. 네.